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36편 세조의 주석 정치와 공신들의 세상. 극본 이상락, 연출 김태성. 세조조의 공신으로는 먼저 계유정란에 공을 세웠다하여 단종 원년에 책봉된 정란공신이 있는데, 정란 1등 공신은 수양대군 정인지 등 12명이며 2등 공신은 권준, 신숙주 등 11명, 3등은 이흥상, 이해장 등 20명으로서 모두 43명이었다. 세조가 즉위한 뒤에 책봉된 좌익공신은 1등이 계양군 등 12명, 2등은 정인지 등 12명, 3등은 권공 등 25명으로 47명이 책봉되었다. 세조 13년 이시의 난을 평정한 뒤에는 또 적개 공신이 책봉되었는데, 게다가 세조가 책봉한 공신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다. 세조 1년 12월에는 정공신의 자제들과 사위, 그 수종자들을 원종공신으로 책봉했는데 무려 2,300여 명이나 되었다. 세조는 원종공신에게 줄 벼슬이 부족하자 우선 나이가 많은 자에게는 하는 일이 없이 녹봉만 타가는 검직을 제수했으니 공신이 아니면 벼슬을 꿈꾸기가 어려웠다. 모두 합하여 10,000명이 넘는 공신과 그 가족들은 수양이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다면 탄생하지 않았을 사회악이었다. 임금이 풍향에 거둥하니 종친 및 육조 참판 이상의 관리들이 어가를 수종하였다. 임금은 여러 종친과 제추들에게 명하여 각각 차례대로 술을 올리게 하고 말하였다. 세자가 여러 공신들과 공신들의 친아들 그리고 적장자 등을 거느리고 회맹하였는데 세자가 서문을 읽었다. 세조의 왕위에 대한 명분과 정통성의 결여는 종친과 공신과 관료들이 왕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불러왔다. 그들은 세조가 찬위하는 데에 협조하였으며 그의 녹을 먹고 있었지만,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한 그 시대에 유교로 교양된 공신 관료로서는 명분과 정통성이 없는 왕을 섬기는 데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며, 의식 무의식 중에 왕을 왕으로 보지 않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불법한 행동과 왕에 대한 불경과 무례로 나타났다.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공신들에게 연회를 베푸니 왕세자와 종친, 제추, 공신 등이 모였다. 왕세자가 술을 올리고 종친들을 비롯하여 정난공신인 정인지 등이 차례로 술을 올렸다. 임금이 심히 기뻐하여 내녀 몇 사람과 기녀들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신료들로 하여금 일어나 춤을 추게 하였다. 한창 주응이 무르익었을 즈음에 정인지가 임금이 앉아있는 어상 아래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임금이 후원에 나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양녕대군을 비롯한 종친들과 영의정 정인지, 좌의정 정창손, 우의정 강민경 등의 대신들, 그리고 좌찬성 신숙주, 우찬성 황수신, 좌참찬 박중손, 우참찬 성봉조, 병조판서 홍달손, 도승지 조성문 등이 함께하였다. 임금이 조성문으로 하여금 정인지를 힐문하게 하였다. 정인지가 또 전날에 너무 취하였음을 핑계하며 끝내 해명하지 않았다. 날이 저무니 임금은 정인지에게 집에 돌아가게 하고 의금부에 전지하였다. 세조 4년 9월 17일 의정부 6조 그리고 충은부에서 다시 정인지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교지를 내렸다. 그러자 이명대군 이구가 아뢰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권남이 나섰다. 임금이 일어나더니 권남과 더불어 은밀히 이야기하며 내전으로 들어가니 나머지 대신들은 모두 빈청에 들어가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간에서 또 아뢰기를 정인지가 세조에게 너라고 칭했다는 것인데, 정인지의 이 말은 심히 오만한 것이지만 세조는 공을 세운 훈구 대신을 가벼이 죄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취중이라 하지만 세조에게 너라고 한 것은 세조에 대한 정인지의 진심, 즉
명분과 정통에 흠이 있는 내가 무슨 왕이냐 하는 의식이 잠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조 6년 11월 3일 어가가 파평산에 이르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종친 및 제추에게 술을 내려주었다. 임금이 공물을 대납하는 패단에 대하여 물으니 정인지가 너무 취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자꾸만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임금이 노하였다. 임금이 중국 사신에게 연회를 베풀고 태평관으로 행차하여 어가가 이윽고 종루 아래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종신들이 모두 말에 올라타고 이동하는데 근시와 겸사복 민발이 종친인 임영대군의 말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민발은 자기가 옳다고 굳이 고집하며 언사에 불손함이 많았다. 임금이 민발의 손을 잡고 반복하여 설득하니 민발은 연신 취한 채하며 이윽고 광화문 안에 당도하였다. 백관들이 중궁의 탄일에 대한 할애를 행하였다.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강령전에 나아가서 연회를 베푸니 왕세자가 술을 올리고 다음은 종친과 공신들이 술을 올렸다. 이어서 사정전으로 옮겨가서 종친 및 공신들 그리고 종신의 적장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풍악을 내려주었다. 임금이 강맹경, 권남, 황수신, 홍윤성, 박원형, 윤자운, 김종순 등에게 명하였다. 그러자 강맹경과 권남 등이 아뢰었다. 그러나 임금은 즉시 강맹경과 권남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였다. 그러고는 종친과 공신들에게 전교하였다. 영의정 강맹경과 우의정 권남 등을 파직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을 보면 강맹경 등은 대신으로서 해야 할 정당한 말을 한 것인데도 세조는 그들이 평소에 임금이 그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정대한 말로써 자신을 책하여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세조가 왕위를 보존하고는 있으나 공신과 유신들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과 어딘가 떳떳하지 못한 마음이 그에게 잠재해 있으므로 나타나는 것이다. 세조의 언동이 변화무쌍한 것도 세조의 불안한 마음과 정신적 갈등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강맹경과 권남이 대궐 문 밖에 나와서 아뢰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536편 세조의 주석 정치와 공신들의 세상 이상락 극본 김태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